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 20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야.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를 상대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야. 한국 역시 전체적인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해 보여. 최근 중국의 군사 뉴스 매체가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두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현황과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주변국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이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거리와 탄두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은 머지않은 미래에 기존의 순항 미사일들을 대체하며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전략 무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프랑스 같은 군사 선진국들도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1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MD 체계를 극복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과 미국 해군의 막강한 함대 전력에 맞서기 위한 전술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구 반대편의 긴급 대응 표적을 신속히 타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 2500m를 자랑하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붕풍 17은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를 탑재하였으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먼 거리의 표적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나 구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는 중국의 붕풍 17을 방어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빠른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움직임은 세계 최고 군사력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에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으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 항모전단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아직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 규제 등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미사일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중국은 항상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무시해왔지만 사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세계 선두급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임을 공식화했으며 한국은 이미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연구에 몰두하여 극초음속 기술 개발이 성공했다. 이는 첨단 스크램제트 기술 확보를 통해 군사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미래형 항공기 엔진이자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으로 불리는 스크램제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비행체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가속시켜주는 특수 엔진이다. 이 엔진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는 마하 27의 속도인 시속 33,000km까지 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전 세계 군사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다. 한국은 2004년부터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이용해 마하 3급 이상의 초음속 유도무기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전에 첨단 핵심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개발하여 중국과 일본 같은 군사 강국들과 경쟁한다는 중장기 플랜을 구상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연구실 설치를 통해 마하 5 이상의 속도에서 사용되는 스크램제트 엔진의 극초음속 연소기와 극초음속 흡입구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으며 길이 30m급의 독자적인 스크램제트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이종의 탄화수소 엔진 연소 시험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한국은 더 나아가 하이파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인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러시아에서 제공한 초음속 엔진 설계를 기반으로 독자 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고 2013년에 이를 특허로 등록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은 램제트 엔진과 스팸제트 엔진의 특성을 모두 갖춘 엔진 기술이며 이 기술은 러시아 해군이 2023년 작전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3M-22 지르콘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과 동일하다. 3M-22 지르콘은 마하 9의 속도를 자랑하며 적어도 사거리 600km, 고고도 사거리 최대 2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성능을 가진 3M-22 지르콘은 이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SM-2와 SM-3 요격 미사일로도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는 SM-3 개량형 블록 2A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는 핵미사일 보유와 같은 엄청난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이며 한국 애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카이스트는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 설립해 극초음속 관련 기반 기술을 습득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와 극초음속 비행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사실상 2018년부터 마하 9 이상의 지대공 및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하 9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에서 발사하면 상하이까지 2분 내로 도달하게 되며 960km 떨어진 베이징까지 3분 내로 도달하게 된다. 북한의 평양까지는 40초 내로 도달한다. 한국은 이 기술을 발전시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에 준하는 마하 2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한국의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중국 전역을 5분 내로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현무 탄도미사일 역시 속도가 마하 8에서 10 수준으로 엄청나게 빠르지만 상승 단계와 재진입 단계에서 속도가 감속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 어렵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할 때 그 파괴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8에서 27 수준으로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군사기지나 거점 정밀 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핵심 목표를 타격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한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 연구에 돌입했으며 연구 개발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중국과 한국의 군사력 경쟁은 무의미하지만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팽창은 우려돼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은 충돌로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 한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잘 처리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문화 교류 지원 등을 통해 양국의 우애와 신뢰를 더욱 깊게 다져야 한다. 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기술을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한국인은 한번 시작하면 그 분야 최고가 돼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현재는 중국이 극초음속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방심하는 순간 미국이나 한국에 이리 자리를 내주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더 많은 지원과 연구가 필요해.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선두급이고 극초음속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의 요격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기술은 미국도 인정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현무다시사 같은 탄도미사일 역시 일본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한국의 미사일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베이징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어. 러시아와 미국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중국의 미사일 기술과 비교하는 건 아직 무리가 있어 보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 더딘 분야야. 하지만 스크램제트 엔진은 우주 발사체 보조 동력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면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10% 수준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우주 산업 분야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들은 이 분야에 사활을 걸고 있어. 한국은 초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일본은 지난해부터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HVGP 계획을 추진 중이 기술력 역시 상당하다고 알려졌어. 이런 점은 주시해야 할 부분이야.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는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끝을 보는 민족이라 조만간 중국보다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길 희망 아니 확신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답이다. 하루빨리 개발하여 전진 배치 적들로부터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상호 협력과 문화 교류를 말하는 게 코미디네. 한알령으로 협박질하던 것들이 그 와중에 러시아 형들 칭찬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군사경제교류 협력에 주저앉는 모습이 역시 불공국은 괜히 불공국이 아니구나 싶다. 서로가 상호이득을 취할 분야가 많다는 걸 잘 아네. 미러중일 우리나라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이죠. 자주 국방만이 답입니다. 사실상 핵전쟁은 불가하기에 현재 무기체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 탑 1 이 극초음속 무기. 소면 요격 불가능. 항모전단도 사실상 무용지물 우리도 빨리 대세를 따라가야 한. 중국 애들은 지들 기술력을 너무 고평가한. 극초음속 도달하기 전에 미사일이 먼저 망가질 듯. 일본의 미사일 기술을 도움받아?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받아 대만이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개소리를 하네. 문화교류? 좋아하시네. 동부공정 1대1로 중화사상 다 포기하며 생각해보지만 아니면 우린 중국 문화 따위 필요 없다. 한국이 초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일본이 한국에 그런 기술 협력을 할 놈들이 아니라고 보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그런 기술을 협력하면 일본과 공유해야 되므로 차라리 미국, 러시아와 협력을 시도하든지 안되면 독자적으로 할 것이다. 중국 애들 중에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댓글 다는 애들은 정신 좀 차리자. 일본은 한국과 전쟁할 시간이 1시간이라도 있다고 믿는가? 세계 제일 강력한 생화학 스텔스 현무 초음속과 EMP 극초음속 스텔스 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에 도착할 시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혐한 독설에 참다 못 참고 결심하며 1억 2천이 살 수 있는 시간은 현무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밖에 없다. 주변국 어디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